네, 안녕하세요. 노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트라이트. 네. 자, 1015 대책.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1015 대책. 저는 일각에서 이런 좀 사실은 단어가 너무 센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쓰기 위해서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령이다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15 대책은 이 부동산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꼼짝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탁 듣기에 참,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 계엄령이다. 그리고 이 효력에 대해서는 그때 2주 전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뭐 자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대책을 전문가라고 하는 속칭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5분이 집중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만들게 된 전제 조건이 뭐죠?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원래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집값을 누가 올렸나?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시장경제 TV, 우리 지금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시장경제 TV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소홀히 한 참혹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1015 대책을 통해서 규제, 대출 억제, 그다음에 뭐 규제, 삼중 규제 이런 것은 나오고 있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내놓겠다는 약속들은 계속 그 공수표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1015 대책에서 어떤 그 내용들의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인데 그 흐름 속에 뭐가 보이냐면요. 국민들을 잠재적인 투기 위험 뭐 그런 좀 위험자, 잠재적인 투기 수요 위험자, 위험 가능성 그런 것을 안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느냐. 대단히 기분 나쁜 그런 어떤 시각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듭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은 충분한 금수저가 아니고 저도 뭐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출신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젊은 시절에 내 집 마련의 꿈을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앞당기겠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많은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또 저소득 서민들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의존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게 뭐가 나쁠까요? 저는 갭투자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대단히 또 금융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갭투자를 아주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는데요. 갭투자는 그렇게 그것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를 공략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듯이 이번에는 투기 세력으로 몰만한 대상을 결국은 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이 2030를 30세대, 청년 세대 등 뭐 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가 중산층 이하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뭐냐면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규제를 통해서 불편하더라도요. 미래에 희망이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려움, 또 좀 제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울 때 어려움, 그건 다 감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서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그 세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절망감을 가지도록 완전히 주거사들을 걷어찼다 이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죠? 거래 절벽입니다. 그럼 뭐 매매 시장, 전세 시장 할 것 없이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났는 가운데 서민들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살짝 의미를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계엄령에 담긴 현재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뭘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정말 확보할 수 있을까를 갖다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주택을 사지 마. 그러니까 대출이나 전세를 낳는 갭 투자를 가지고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주택을 사지 마라 이거죠. 주택 꿈도 꾸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나 월세로 살아. 가난한 월세로 살아. 이 부분입니다. 참. 두 번째 메시지는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이 안정될 거니까 집값을 안정시켜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집값이 안정될 거니까 월세 살면서 월급 모아서 월세 살면서 월급 모아서 집을 구입해라. 언제요? 집값이 안정될 때니까 그때. 그럼 몇 년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20년 이상을 기다려 한 푼도 안 쓸 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구사항 협박조입니다. 만일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정부와 어떤 정책의 기조와 조금 다른 분들 보유세를 내가 왕창 올릴 거야. 왕창 올리면은 감당 못하겠으면 주택 팔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주택 그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보유세 왕창 물리는 거, 나는 내가 집 없지만 기분 좋은데, 시원한데, 사이다 발언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택을 요즘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이든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주택 가격이 그렇게 고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나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10년 아니 20년 이상을 내가 강남 지역에 살고 있고 나는 그 주택이 있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시세가 올랐대. 근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은퇴를 한 상태고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득이 지금 없는 상태야. 고령자고 이런 경우에 보유세를 지금 구윤철 그 기재부 장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농담인 듯 진담인 듯 한 얘기가 뭐죠? 1% 그러니까 50억 정도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50억 정도 아파트에 1%의 보유세를 물릴 수도 있을 것처럼 제가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듯 진담인 듯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툭 흘리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말은 뭐죠? 한 해 보유세를 50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5천만 원을 내놓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는 내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사실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는데 그 부분이 주는 메시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 저기 투기 세력들을 갖다가 엄벌을 하고 규제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투기 세력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거 등등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실거주 요건이 붙었다는 말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는 본래 주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거래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즉 주택을 갖다가 은근히 포함시켜서 주택을 할 경우에 뭐죠? 허가를 맡아서 주택을 갖다가 거래하라 이거예요. 거래 허가제입니다. 거래 허가제.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저는 상당히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 25억 초과되는 아파트 절반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까 제가 양극화도 되게 많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또 서울 내에는 이 금수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정부가 너희들 현금 부자들은 마음 놓고 옆에 잔가지들을 많이 쳐줬으니까 마음 놓고 활동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요. 2025년 8월 달하고 9월 달에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에 매매를 한 소유권 이전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50건, 전체 50건 중에 서울입니다. 50건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23건이 전액 현금으로. 대단합니다. 현금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기본적으로 9월 달에 대한민국의 이 지금 가계대출이 9월 달에 서울에 확 줄었거든요. 이 서울이 아니라 이 전체 그 가계대출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확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말 브라보 즐기자 하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이 본래 아마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또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보편 타당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그래도 뭔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투자적인 그런 쪽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또 우리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금 부자들을 위한 페스트 잔치 축제 자리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 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밀어놓은 그 정부의 과제가 있죠. 공급.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이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직까지 해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정부 내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지. 전번에 공급에 관련되는 지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허가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착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준공, 입주 물량인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동안 필요한 것으로 해서 숫자만 장난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지고 하다가 이번 정부에서 뭔가 공급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면서 착공으로 바꾼데요. 그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 공간, 그 부분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주 물량, 준공 물량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과연 공급을 확충한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보니까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한번 집값 잡겠다는 1015 부동산 대책 과연 제대로 된 처방이냐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43.27%가 거래는 얼어붙고 초양극화를 초래할 듯하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히려 지금 정책 당국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시장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책 당국자들이 시장을 또 그분들은 집 다주택자에다가 갭 투자해가 상당히 성공한 투자 수익을 올린 그분들이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 부동산 시장의 실체, 그 속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많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정말 배불러서 트림하는 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말에는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그런 정부의 그 거추장스러운 그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방향,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균형을 향해서 시장은 분명히 흘러갈 겁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할 때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혹은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실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집중하도록 하시죠. 우리 희망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